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 현안 살펴봅니다. 나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얘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네. 강기정 광주시장이 5.18 민주광장에서 극우 집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라며 탄핵 반대 집회에 5.18 광장 사용을 불허한 부분에 대해 의원님이 SNS를 통해 비판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탄핵을 반대하면 극우라고 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탄핵을 찬성하면 시민이고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은 광주 시민이 아닌가 이런 걸 좀 묻고 싶었고요. 네. 강기정 광주시장은 원래 예전부터 야간 5개 집회 허용이라든지 이 집회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갑자기 이런 입장을 견지하시는 것은 우리 소위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그때그때 다르다. 그래서 이 5.18 광장이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공간이 되어야 될 거고 이 헌법의 집회 결사 자유는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광주시장께서 이렇게 편향적으로 집회를 허용하고 안 하고 또 생각이 다른 분들을 한쪽으로 내몰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은 헌재가 최후의 헌법을 지키는 보루가 아니고 헌법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강도 높게 헌재를 비판하는 글을 남기셨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정말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하고 우리도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한 걸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일단은 이 순서로 보나 저희가 접수된 순서부터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덕수 대행 탄핵 문제는 간단한 의결정족수 문제이고 그것이 이제 권한쟁의 심판으로 우리도 청구를 했었는데 네. 그거는 뒤로 버리고 마은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심리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8인의 헌법재판관으로 이 심리하는 것 또 결정하는 것이 아무런 헌법 위반이 아니라 그러는데 마은여 후보자를 먼저 한다든지 그동안에 29번의 탄핵이 있고 10건 정도 헌법재판소에 있는데 어쨌든 계엄의 이유로 이러한 줄탄핵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판단하고 있지 않던지 네. 또 최근에 보면은 이 심리 과정에 있어서 어저께도 형사소송법상의 이 증거 능력에 관한 형사법 개정과 상관없이 당사자가 검찰 진술이 모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요. 형사소송법이 2020년에 개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검찰에서 그 진술한 거라도 재판에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인데 헌법재판소는 2017년 개정 전인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거 증거로 썼다. 그러니까 우리는 쓸 수 있다. 두 번째, 헌법재판은 형사재판보다는 굉장히 증거 능력 인정을 완화해서 그러니까 증거 능력을 주는 데 있어서 완화해서 판단해도 된다. 그러면서 이걸 증거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헌법재판은 형사재판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위를 파면시키는 것,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쫓겨내는 것인데 그것을 형사재판보다 더 증거 능력을 완화해서 판단하는 것이 과연 맞을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모든 결정을 하면서 매우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재판 과정을 보면 도저히 이것은 뭐 헌법과 법의 가치를 지키는 그런 재판소가 아니라 그 위에 군림하는 일종의 제왕적 헌법재판소 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부 그 증인 신청에 매우 신중해 보입니다. 내일 이제 변론기일이 사실상 내일까지만 지정이 돼 있는데 추가 변론기일 지정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파행적이었는지 인권위가 이제 엊그저께 결정을 했는데요. 네. 헌법재판소에다 좀 신중하게 심리하라.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좀 보장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을 채택을 거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속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졸속을 하면서 그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스스로 이제는 다시 논의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되지 않고 졸속으로 하고 나면 지금 안 그래도 국론이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국론이 하나로 되겠습니까? 더 큰 저항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게 너무 우려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저는 추가로 증인도 증인 신청도 받아주고 좀 더 충분한 심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 탄핵 심판 방청에 나서고 있어요. 그 방청에 나서는 이유는 뭔가요? 뭐 주로 법률가 의원들도 많이 가시고요. 이제 최초로 의원님들이 가서 보시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방청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 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라든지 민주당은 좀 법률가 의원들 중심으로 온다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몇몇 의원들께서 저도 이제 판사 출신이니까 한번 네. 가보는 게 어떠냐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도 한번 방청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본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 특히 문영배 소장 대행의 재판 진행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파성을 볼 수밖에 없고 좀 이 법률가적 양심이라기보다는 좀 이념적 주관적 양심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정말 현장에서도 과연 그런지 한번 가서 한번 저도 방청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네. 예. 주목하셨던 발언이나 뭐 증언 있었습니까? 뭐 어제는 이상민 장관 증언이 많이 회자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부정선거 또는 부실선거 관리에 관한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란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내용이 공방이 있었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뭐 그동안 이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이야기들이 제법 나왔죠. 이상민 장관의 단전 단수와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이런 네. 부분은 좀 주목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줄 탄핵은 악의적이고 정권 파괴가 목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저는 사실 작년에 국회에 제가 오래간만에 들어와서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저는 헌법재판소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의 줄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계속 재판을 지연해 왔었잖아요. 예컨대 제가 방통위라는 기구 하나만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들어선 다음에 방통위원장이 세 번째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런데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탄핵을 예고하고 탄핵을 발의하고 해서 결국 앞에 두 분은 탄핵 발의한다 해서 그만뒀고요. 이진숙 위원장은 버텨서 하루 근무하고 버텨서 지금 이제야 다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탄핵에 관한 재판을 굉장히 오래 끌었죠.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지고 일종의 국회의 합의 정신은 뭐 당연히 뭐 없애버리고 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다 가지고요. 정말 국회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탄핵인데 그러다 보니 뭐 방통위도 그 2년 반 사이에 뭐 3명이 있었다 그러지만 제대로 뭐 이
방통위원장 자리에 네네. 앉지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국정을 심하게 마비시킨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한 것의 이유를 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하자마자 그때부터 탄핵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조기 대선을 획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탄핵, 예산 일방 삭감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정을 마비해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교섭단체 대표연설 얘기도 좀 잠시 해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면서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개헌은 늘 우리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헌도 우리가 논의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 분권형에서 결국 지금은 보면 이렇게 그 국회가 일당에 의해서 완전히 점거되어 있을 때에 이 제왕적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헌법에 없다는 점이 문제이고요. 네.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대통령이 의회를 이렇게 다수당에게 다 내어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있는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사실 개헌보다는요. 지금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의장,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이건 유례 없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민주당이 가지고 있으면요. 개헌을 하든 뭘 하든 국회는 민주당의 정말 국회 본회의장이 민주당 의총장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국회 관리에 따라 여야 협상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나요? 아무것도 안 정해집니다. 민주당이 모든 거 그냥 마음대로 합니다. 의사 일정도 마음대로 정하고요. 국회는 원래 표결은 자제해야 되는 겁니다. 상임이나 소위에서는. 근데 그냥 표결하고요. 본인들이 어떤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마음먹으면 일주일 안에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어떤 합의를 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국회 행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적어도 반드시 관행에 따라서 나눠야 된다. 네. 의장이 일당을 하면 법사위원장은 2당한테 줘야 된다. 관행대로. 그래서 저는 그 국회 정상화가 지금 가장 시급하다. 그래야지 정말 미래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 방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지금 의장과 법사위원장 부분 얘기했는데 다른 부분도 좀 개선점이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에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민주당이 소위 쟁점이 없는 상임위만 우리가 가져라. 그러니까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대로 정했었어요. 네. 그런데 예결위랑 운영위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죠. 보통 집권당이 운영위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정리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